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들 중에 하나도 공감 안 하신 분들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96년이 이제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언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 전통이었는지 사실은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또 공통된 화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선 강기루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팬인데 이 둘이 부부로 나왔다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즐거운 쇼크였고, 그리고 여기서 강기루 배우가 너무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첫 번째 초이스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 나오는 성인 배우분들은 대부분 저희 첫 초이스이자 유일한 후보이자 이 배우가 아니면 안 되고 이 배우에게 무조건 맞출 것이고 이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는 한이 있어라도 무조건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섭외하는 분들이세요. 문수아 배우는 어땠어요? 엄마 아빠 캐릭터 강기루 배우. 일단 아빠는요 진짜 아빠 같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으시고 GV 다니면서도 이제 종종 같이 만나면요 여전히 변함없이 너무 재밌으셨고요. 그리고 장선 배우님은요 너무 다정하시고 이제 영화상에서는 조금 날카롭고 살짝 저랑 그렇게 막 가깝고 그런 따뜻한 엄마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실 강기루 배우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실제로 보면 좀 활발한 분인가 봐요.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젠틀하시고 근데 한마디 할 때마다 빵빵 터져요. 아니나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강기루 배우 얘기를 듣고 웃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유심히 봐야겠네요. 특히 강기루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폭이 거의 10걸음 안 넘을 거예요. 영화에서 아마도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늑돌이로 나오죠, 늑돌이. 네, 좀 놀랐던 부분이 예를 들면 손이 왔을 때 이제 이거 그 비닐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와중에도 디테일한 이 안에서 다른 연기를 하신다고 그거를 막 스냅을 돌리시는데 그건 제가 지문에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돌리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시다 느꼈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부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죠. 명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그 시선에서 창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있는 직업들 중에 참 그런 게 많을 것도 싶은데 하필이면 왜 젓갈 장사였을까? 혹시 모델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떤 직업으로 해야 좋을까. 근데 그 직업이 사실 객관적으로 창피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선택을 사실 이 초보는 전혀 다른 시장에 있기와는 다른 직업이었는데 객관적으로 창피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성인과 성인이 아닌 미성년의 감수성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 뭐 있을까? 근데 젓갈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비싸서 못 사먹는 귀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시선을 봤을 때 도시락을 하기엔 너무 비리고 생이고 조리되어 있지 않고 엄마의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할 때도 납득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학교에 젓갈을 가져가면 그 당시에 기준이라고 스탠다드한 반찬은 뭐 동그랑땡이나 돈가스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대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젓갈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시 저게 굉장히 고심해서 고른 상인의 종류일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 문수아 배우가 오랜만에 자기 얼굴보다 귀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찍어놓은 지가 좀 됐잖아요. 그리고 워낙 또 빨리 자라는 지금 나이라서. 근데 다시 영화 보니까 저 장면은 내가 다시 봐도 정말 잘했구나. 그런 장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저 진짜 맨날 바뀌는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봤잖아요. 항상 원래는 큰 씬들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씬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그
정말 짧긴 한데 그 원고지 묻기 전에 멀리 한번 보는 노을진 풍경 한번 이렇게 명언이가 보고 나서 묻거든요. 그 보는 찰나 눈빛이 너무 총총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또 보면 뭐또 바뀔 수 있겠죠, 앞으로. 맞아요. 자주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일 좋았던 대목이 그 삶은 게 처음에 같이 먹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계속 이제 고기를 줄창 구워 먹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의 어떤 같이 저녁을 먹는 이벤트라고 하면 그 고기 종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그 저녁 씬이 삶은 게라고 나와서 제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이 부모님은 사실 억척스러울 수 있어요. 관객분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칭찬 한마디 저렇게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명훈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전체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전체에서 가족끼리 외식하는 장면이나 고기 구워 먹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서 집에서 게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요. 일단 게가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을 뿐더러 보통. 그리고 그게 굉장히 수고로운 요리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게는 성우 아빠가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 이걸 자른 것도 알고 이 게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봐야 나가서도 나 게 먹어봤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그게 그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쭉쭉 빨면서 아 이들의 어떤 좀 우악스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출 노트에 제가 그때 뭐라고 썼었냐면요, 풀샷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파란색인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빨간색이다. 김이 노랑노랑 나고 빨간 게가 딱 가족과 보여지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개로 그 아무래도 가족을 이제 소개시키는 일종의 인트로 시퀀스라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개를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사실은 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어떤 천하태평한 태도나 그 엄마의 약간 이렇게 좀 툴툴거리는 그리고 억척스러운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주저주저 흔들면 안 되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영화라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촬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90년대 영화다 보니까 미술이나 이런 소품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실도 요즘에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학교가. 근데 또 90년대 느낌을 내줘야 되는 교실이거나 아니면 학교여야 돼서 그런 어떤 로케이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어쨌든 독립 영화 안에서 96년을 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거를 정말 비주얼로 모든 세트로 구현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96년대에 살았던 인물상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만 했을 법한 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에란 선생님이 뭐 부모님들 커튼을 다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다든가 이 천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는다던가 그런 식의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질, 그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움직이는 모든 배우들이 걸친 장신구라든가 그때 갈매기 눈썹이라든가 입술 색깔, 그런 것들에 오히려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명은이의 그 리본을 사실 큰 거, 요즘 다 큰 거만 팔아서 작은 거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작은 것 자체가 디테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였어야 했고, 그래서 그런 데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 프로덕션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고 묻는다면 감독이 그거 안 보여요. 그 관객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그걸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화 못 끝나요. 이 질문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영화는 이 디테일로 가는, 디테일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게 딱 저랬어, 우리도 저랬어, 그 감정으로 이루어진 건데 저거를 흘려보내면은 이 영화는 제가 원하는 영화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승하 배우는 어때요? 본인의 초등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풍경 아닌가요?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삶이랑도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냥 시대상 이런 거는 감독님이 소품 주시면 저는 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캐릭터 성격 자체도 다르고 저는 원래 반작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좀 시끄럽긴 해도 학교에서 딱히 막 나서서 그런 거 하지는 않았는데 명언이 때문에 반장도 해보고요. 그리고 글짓기 대회도 나가보고 그래가지고 글은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았던 게 본인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가 좋은 게 거의 그 0.001초 상관으로 표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또 안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있대요. 아, 어쨌거나 감독님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스럽기만 아이를 그리고 싶진 않았다. 아이를 인간으로 그리고 싶었다. 뭐 이런 대목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또 많잖아요.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메인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아이의 캐릭터를 저는 오늘은 아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실제로 일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예술 강사 했고요. 그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극을 가르쳤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아무래도 많이 관찰을 하신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건 이 명예가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직접 못하고 이 비밀 그 표지박스에 넣어서 소통을 하는 그 장면은 좀 많이 놀랐었어요. 그 설정은 감독님이 직접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때때로 저희 영화 중에 몇 장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된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극적으로 납득시키려면 사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대면했을 때는 거기에서의 어떤 그 친구들의 행동 양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굳이 선생님이 지켜보는데 우체통 여기다 놓고 열쇠 꺼내고 다시 돌아왔다가 수첩 꺼내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 앞에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나 지금 이렇다? 이거를 잠깐만요?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죠.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 게 갑자기 환기가 되면서 관객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저게 다 보여줘?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영화에서 몇 부분은 그런 행동 양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가장 놀랐던 지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정말 초등생들을 가까이 현장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착할 수 없는 설정이나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어떤 분이? 이 앞에 여자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드릴게요. 네, 두 개 하세요. 총각 길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스팀러를 보니까 현장 스태프분들이 정말 적으시더라고요. 일단 미술팀이 미술 감독님 뭐라고 하지? 미술팀이 미술 감독님 포함해서 그리고 미술 지원 포함해서 3분 그리고 의상팀도 정말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극에다가 시대극이죠. 나름 시대극이죠. 근데 이 나름 시대극인 약간은 스케일이 적지도 크지도 않은 이 영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구현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가장 비주얼 포인트를 주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또한 나름 주인공처럼 내적 관종 아닌 내적 관종이면서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좀 솔직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솔직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걸 깨부시지 못하는 사람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조언은 배우갈까요? 제가 두 분 다 각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인공은 조언을 하지 않아서 좋아해요. 사실 조언을 하지 않고 몸소 자기가 모든 굴욕과 모든 수치와 모든 창피함과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속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굴욕 걷는 거 보면서 그래 나는 저렇지 않게 잘했어 이랬다거나 그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명훈이를 보면서 어떤 위로를 받으신다거나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멋있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아직 15년밖에 안 살아서 지금 제가 뭐라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성장통에 관련된 얘기라고 감독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밀의 언덕에서 언덕은 성장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저는 성장통 왔을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엄마 나 성장통 왔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다리에 나는 그 성장통 있잖아요. 키 크기 전에.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곧 키가 큰다는 의미니까 성장통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딱 왔을 때도 내가 좀 더 바뀔 거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지나간 성장통이나 앞으로 올 성장통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도 거짓말하는 게 좋은지 솔직한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어제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동력이 돼서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비주얼. 미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먼저 좀 선택을 했어요. 일단 정말 잘 보셨듯이 미술팀이 3명이었고 의상팀이 3분이셨거든요. 정말 잘 해주셨고 근데 모든 걸 다 구현하려고 하면 그 예산에도 못할 뿐더러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물이 걸친 모든 것, 인물이 말하는 모든 것, 인물이 내적인 모든 것 플러스 인물 반경. 예를 들면 문방구에서도요. 문방구 전체를 다 저희가 하기에는 그 예산이 부족하지만 명은이를 둘러싼 것, 명은이가 만지는 소품들 그거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심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학교인가요? 지방에 있는 네, 그런 분이 폐교했습니다. 그 안에를 완전히 다 꾸미신 거군요. 네, 꾸며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서 역시 지금 승훈 배우가 성장통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래서 제가 관객분들을 쳐다봤는데 역시 관객분들도 거의 떠올리시는 관객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아까 손 드셨던 저도 비슷한 비주얼에 대한 거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색감이요. 처음에 핑크를 좋아하시는 선생님 선물부터 시작해서 되게 핑크하게 가다가 가방도 빨강, 개도 빨강 그리고 처음에 명은이 계속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주변 아빠도 핑크색 옷을 입잖아요. 주변 인물들도.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다가 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색이 무채색 그런 옷을 입고 마지막에 가면 노을이 지면서 할머니한테 미칠 때부터는 노란 옷을 입고 계속 노랗게 입고 나오는데 그런 색감의 디테일들을 좀 신경 쓰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했고요. 제가 그 작년에 아치라인에서 했던 시구를 보니까 승하 배우가 핑크 옷을 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보라색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약간 영화의 색감이랑 매치가 되는 오늘 하복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디테일한 거 승하 배우 한 가지 묻고 싶었던 게 젓가락질 되게 특이하게 하시는데 이게 그 설정 캐릭터를 잡아서 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
질문을 받았는데 저 솔직히 보면서 좀 창피했거든요. 제가 저때 젓가락질을 잘 못했나 봐요. 지금은 잘하는데 저때 그냥 저기 버릇이었는데 이제 그냥 오히려 지금 보면은 독특해서 더 좀 캐릭터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도한 건 진짜 아니었습니다. 컬러는 저는 인물별로 컬러를 컨셉을 줬었어요. 혜지는 파랑, 영희는 빨강, 하양이는 노랑, 그리고 부모님은 원색, 그리고 명은이가 동경하는 사람은 파스텔, 그리고 반찬은 명은이네 싸주는 건 원색, 조리되지 않은 센 날것의 원색, 그리고 할아버지나 그리고 뭐 친구들 반찬이나 그런 거는 조리된 원색이 아닌 것, 그리고 명은이가 마지막에 입는 체크는 원색이 아닌 섞여 있는 것, 직조된 것, 이렇게 해서 컨셉을 줬었습니다. 아 정말 미술팀의 역할이 대단했네요. 아까 질문해주신 것처럼 말씀 들으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파스텔이 어디까지 사실 반찬도 좀 얘기하셔서 알았던 것 같아요. 반찬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관객분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아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정말 이 영화는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성장통 영화 많은데 2016년대부터 윤다은 감독이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뭐 윤당기 감독, 남매여름반, 특히 벌새 김보람도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 한 해 최고의 성장 영화였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저희 팬클럽이 있어요. 거의 한 20번 넘게 뭐 집을 찾아갈 정도로 많은 20번 넘게 보신 거예요? 그 정도 이 영화를? 됐어요. 네. 그럼 아시게 물론 영화 다 본 건 아니고 근데 영화는 한 5-6번 봤고 도크 이제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또 결사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것들 찾아오기도 했는데 저번에 제 질문 아니면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비밀의 언덕 제목이 다른 제목도 뭐 후보지에 있었는지 이 저는 말고 그리고 그 영화 찍을 때 혹시 재촬영한 부분이 제일 많았던 부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KBS 독립영화에서 이 영화를 또 틀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승하 배우님은 그 혹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객들의 입장 말고 같은 지금 또래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나온 지 1년이 이제 벌써 다 돼가거든요. 7월 12일 날 개봉했으니까. 그래서 그 또래 친구들 OTT나 아니면 극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반응을 줬는지 좀 궁금해요. 네. 친구들은 어떻게 영화를 하는지. 비밀의 정원이 아닌 다른 비밀의 언덕. 후보지의 제목. 비밀의 언덕, 비밀의 언덕. 예. 오늘 무슨 삑사리를 사실 처음부터 비밀의 언덕이었고요. 그 짓고 나서 가장 하나 피하고 싶었어요. 비밀의 언덕이요. 장선 배우님이 나오신 언덕이 그렇죠. 또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비밀의 정원도 있고 비밀의 화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밀의 언덕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언덕이 제가 생각할 때 성장통이라는 비유를 하고 싶었고 우리 아는 부모님이 아시는 성장통도 있지만 모르는 성장통을 담고 싶어서 비밀의 언덕이라고 지은 부분이 있어서요. 비밀의 언덕으로 했습니다. 재촬영한 네, 거. 재촬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테이크를 좀 많이 간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명훈이가 너 반장해 네가 반장해 이거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 울잖아요. 갑자기 울잖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나 이렇게 우는 거 내가 진짜 울어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빵 터질 때 있잖아요. 하고 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승하 배우 잘해줬는데 지금 쓴 건 첫 테이크거든요. 근데 제가 첫 테이크 쓰고 그들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어요. 사실 이런 건 딱 한 번에 딱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욕심이 있는지라 몇 테이크부터 더 갔는데 그래도 첫 테이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테이크를 썼습니다. 감독님한테 배신감 안 느껴봤어요? 저 그래도 안 그래도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저게 첫 테이크인 걸 딱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연기를 했으니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톤이 미세하게 달라졌던 걸. 네, 첫 테이크 수준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고 엄마한테 집 가는 길에 그랬어요. 제가 감독님이 나 뽑은 거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테이크를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 봐가지고 감독님이 나 뽑은 거 후회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얘기 했던 거 같고 제 친구들은요. 제 친구들은 일단
되게 많이 놀리고 푼사로 쓰고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덕분에 좀 생각 깊고 좀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영화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친한 친구들은 다 놀리기만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갑자기 중국어 선생님이 너네들 자습해? 이러고는 승아 불러서 승아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봤거든? 선생님 물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해서 쌤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이게 아이들도 너무 뭐 아이들이 귀여운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선생님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 임선우 배우 그 담임 선생님 그 뭐 잠깐 나오시지만 그 남자 선생님도 너무 멋지게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좋은 선생님보다 나쁜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참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뒤에 관객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배경 지식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처음 영화를 접하게 된 건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약간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출발선이 너무 궁금하게 됐어요. 이 명언이가 어쨌든 자기 가족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가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결핍들이 반영된 영화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일란성 쌍둥이의 가정사가 이렇게 잘 구축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팬클럽 영입해 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은 제가 저 어렸을 때 행했던 그 초중고 시절 다 행해지던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시간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넌 왜 이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끝났는데 또 중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끝났는데 또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출신이 무엇인지 학력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이거는 끝이 나질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걸로 우리 사회를 한번 담아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게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의미만 있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다가요. 제가 이제 영화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영화를 전공한 이후에 이런 인물 한번 보고 싶어. 막 불같고 막 야망이 있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초 막 초 따라 막 갑자기 막 변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해 보는 그런 좀 10대의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은이는 사실 저도 명은이처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명은이처럼 대범하게 행동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단지 명은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창피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캐릭터는요. 자매 캐릭터는 좀 일단은 명은이도 되게 센 캐릭터인데 명은이를 능가하는 명은이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런 더 센 그리고 명은이와 완전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숨기고 싶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매를 등장시켰습니다. 특히 그 혜진 역할을 맡은 그 배우도 처음에 딱 등장부터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보자마자 저는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세상을 다 산 듯한? 그 배우도 이제 오디션을 네, 장재희 배우고요. 재희 배우는 정말 성향이 완전 달라요. 성향이 완전 다른데 완전히 인물 구축에 대해서 큰 컨셉은 명은이는 저는 문승아 배우를 영화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배우로 본 거잖아요. 그 때문에 배우 너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고 싶어서 그걸 발견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나면서 관찰을 했었고요. 제이 배우는 반대로
제2배우를 완전 싹 지우고 새로운 이상적인 인물, 그냥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인물로 좀 구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질문 저쪽. 저는 좀 실망스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요? 네, 제가 이 영화는 뭐 미리 알고 있었는데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처음 봤는데 보고 나서 제가 네이버로 그 수상 내역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실망스러운 게 수상 내역이 너무 제 기대보다는 적은 거예요. 안정. 역시. 정말로요. 정말로. 근데 그러면 감독님 입장에서 왜 그럴까? 그걸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받아? 예, 그렇죠. 더 큰 상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것밖에 못 받았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왜 그런 것 같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명은이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아가지고 글 열심히 쓰잖아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글 쓰고, 수상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명은이가 실제로 저 무대에서 상을 타잖아요. 상 타는 장면 굉장히 보시면서 찍었는데, 사실은 상을 타는 날보다 상을 타지 않고 누군가 상 타는 걸 박수 치는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명은이는 상을 양보해서 옆으로라도 섰지만 명은이가 한 번 올라가면서 저 무대에도 못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입선을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짝 물러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이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너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안고 열심히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집요하게 하실 거예요, 감독님. 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일단은 질문, 네네네. 안 하는 관객분에게 먼저 질문 기회 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담임 선생님이 계속 지각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지각을 안 하는 캐릭터 그 설정이었는지 중간에 지각을 한다는 그 설정을 부여를 하신 건지 그걸로 인해서 비중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 캐릭터 비율을 결정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캐릭터 이름을 설정하시는 것도 뭔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애란 선생님은요, 사랑의 계란란이에요. 원래는 알란인데 저는 계란란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으로 품어줄 것 같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행동은 모순되게 학생들 촌지도 받고 사랑으로 뭔가 학생의 공을 자기가 빼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순성, 그런 이중성이 재밌을 것 같아서 에란이라는 이름, 또 피아노 학원 선생님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에란이라는 이름을 했고요. 그 지각해서 오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사실 너무나 관객분들이 잘 아는 역할이고 TV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왔던 역할이라서 어떻게 등장을 다르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었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평범하게 이걸 들고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르게 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지각을 시켰고요. 지각을 시킨 이유도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이 선생님은 굉장히 지각을 했는데 풀세팅을 하고 왔잖아요. 머리도 막 이렇게 말고 오고, 그게 이제 제가 이 속이 허한 사람은 겉을 치장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집에 아침 일어날 때부터 내가 학교에 가야 되나? 내가 선생님을 계속 해야 되나? 잘 때도 학교 그만둘까? 이런 생각으로 아직 그 고민하는 방황 중인 한 사회 초년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지각을 한 거고요.
그런 에란의 모습은 저의 초년생의 모습도 같이 따랐습니다. 확실히 저는 분명히 감독님의 모습이 약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감독님 처음 뵙고 놀란 게 정말로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타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말투? 그래서 제가 아까 정말 저 영화 속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 같아요. 느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를 찍은 지가 좀 돼서 분명히 지금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고 계신 작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열심히 차기작 쓰고 있고 차기작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조금 다른 장르와 다른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런 들었습니다. 순한 맛인가요? 아닌가요? 그게 제일 이것도 순한 것은 아니었는데 비교죠. 네, 좀 완전히 다른 아. 장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주년을 맞춰서 또 각본집을 지금 출간 예정 중에 있어서 이번 달 말에 각본집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 안에 그걸 어떻게 꾸릴까 그동안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순하배우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시험 끝나서요.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 좀 바빴어가지고 앞으로 좀 일이 좀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 중인 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소리도 없이 아까 제가 조사를 틀렸죠. 소리도 없이를 보면서 저거 할 때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역할 자체가 너무 힘든 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순하배우를 이 영화에서 보고 진짜 다행이다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제 진짜 다행이다 행복하게 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좀 관객분들 만나셨고 또 굉장히 많이 끝까지 남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 저도 마지막 인사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객과의 개봉을 하고 나서 관객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하 배우가 굉장히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정말 승하 배우랑 같이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오늘 또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학교 끝나고 같이 와서 승하 배우를 오랜만에 같이 지부해서 너무 좋았고요. 가끔씩 문득문득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여기 명은이도 좋고 여기 나온 그 어떤 등장인물도 좋으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험 끝나고 이제 친구들 다 놀러 가고 코너 갔는데 전 여기 왔거든요. 코너. 제가 마라탕과 코너를 포기하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코너가 뭔지 모르시는 관객분들 없으시겠죠. 코인으로 대박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평일 이 늦은 밤까지 끝까지 취비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효정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고 저거 기분 못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